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경계감도 드러나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오늘 나스닥 선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11시 미 시간대가 집계한 소비자 심리 지수와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 이후에도 횡보하는 양상 나타나면서 현재는 0.1% 정도 상승 중인 강보합권인 19,34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강경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 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선을 긋는 모습 나타났는데요. 이 치킨 게임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네. 네, 확실히 트럼프가 조금 조바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급한 건 시진핑이 아니라 트럼프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TV 뉴스 통해서 보셨겠지만 집회가 지금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탄핵 얘기 나오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잠시 화면 잠깐 보도록 하죠. 네. 폭스뉴스에 나온 거 지금 발췌해 왔습니다. 폭스뉴스 지금 이 화면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이 화면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지금 지난주였단 말이죠. 지난달.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38%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지율이죠. 예, 경제 분야입니다. 경제. 다른 거 말고요. 경제 분야 지지율이 38%까지 하락이 됐고 물론 지금 이제 토탈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44%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일기 이맘때는 45% 정도가 됐었고요. 100일, 취임 100일 이내, 100일쯤 됐을 때 뭐 이렇게 언론조사를 한 거고, 여론조사를 한 거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놀렸던 졸린 눈 바이든 전 대통령, 그분이 54%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44%고 일기 때보다 못한 상황이고 오바마나 부시 대통령에 비하면 보잘것도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본인 입장에서도 상당히 수치스러운 거죠. 내 딸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건 지 생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게 대부분의 생각이었고요. 근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트럼프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연신 계속 시장의 눈치를 보고 있고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얘기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 중국이 한마디 했죠. 우리 니네는 얘기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랑 얘기했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랑 얘기했단 말입니까 도대체. 네, 하여튼 웃긴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시진핑 중국 쪽이야 계속 종신제로 갈 분위기니까 시간이야 남아 도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반란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쿠데타 그런 거 염두에 둘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버텨. 그러면 중국은 버티지만 미국은 버텨. 그럼 너나 버텨. 그러고서 탄핵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이 쉽지는 않습니다. 상원 3분의 2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원에서 발의가 되더라도. 네, 만약에 지금 중간선거 패배 이후라고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지금 시위 집회만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여론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듣기 좋은 말을 주로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내성도 생겼고요. 저 인간 맨날 저래. 예, 이런 식으로 내성도 많이 생긴 거고 막상 카드를 깠더니 별거 없다. 그냥 뻥카였구나. 뻥카가 좀 심한데 이번엔. 예,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어디죠? 제가 지금 매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현 대통령 때문에 경제 침체나 경제 위기가 올 판이라고 막 언론에서 떠들어대니까 본인도 창피하죠. 미국 역사상 최초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감안해가지고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스뉴스를 왜 신뢰하죠? 거기 며느리가 거기 근무하고 있죠. 네, 그리고 미국은 다른 여론은 트럼프는 다른 방송사 별로 보지 않습니다. 폭스뉴스만 계속 얘기하는데 심지어 폭스뉴스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좀 자기도 상당히 뻘쭘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돌았습니다. 예, 여기저기 막 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 이 사람도 좀 눈치를 보는구나. 눈치 안 볼 것 같은 사람이 눈치 보는구나.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 기업 투자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심리가 냉각이 돼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래,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다음 달이든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이 지금 되게 많은 상황이고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 판매도 줄었죠. 줄어든 데서 더 줄어든 겁니다.
바닥에서 더 바닥. 그러니까 지하 1층인 끝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지하철 다니는 곳도 있고 막 멘틀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22년 이후로 가장 많이 하락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왜 그러면 하락을 했을까요? 다 금리 때문이죠. 그 10년물 국채 금리 기준으로 모기지 금리가 어느 정도 책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변동이지만 우리나라 뭐 고정이라고 해도 뭐 2, 3년 고정이고 나머지는 또 변동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 참 신기합니다. 10년에도 20년에도 30년에도 그냥 고정입니다. 그래서 고정 모기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금리가 기존 주택도 뭐 주택 현금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경기 둔화의 지금 조짐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내구재도 이게 지금 내구재가 많이 올라갔다.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항공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항공기를 빼면 거의 0% 수준이고요. 여기 보시면 운송수단 제외하면 0%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내구재 3년 이상 쓰는 제품들이죠. 거기 수주. 한마디로 발주. 그러니까 오더가 이제 그러니까 오더 주문을 말하는 거죠. 3년 이상 쓰는 게 뭐 있죠?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TV. 한마디로 잘 안 팔리니까 당연히 주문을 안 넣겠죠. 발주를 안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좀 그건데요. 네, 이거 잠정 GDP도 애틀랜타 페드에서 보는 건 지금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래서 좀 여기저기 막 비벼가지고 야 그 골든도 빼야 되고 뭐도 좀 빼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해도 마이너스 0.4% 정도, 그 정도 역성장할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곧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뭐 바닥을 다진 거냐? 글쎄 지금 만약에 바닥을 한 번 더 치러 가면 트럼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영국의 누구죠? 리즈 총리인가요? 리즈 총리였나?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최단 기간 채우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쫓겨난 영국 총리가 있죠. 네, 그 총리하고 비슷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갈 수도 있다. 언론에서 트럼프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우리는 뭐 모르겠지만 네, 언론은 그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도 이거 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자기 자산이 60%가 뭐 채권으로 돼 있다는데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계절성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4월 중순경에 바닥을 찍고 보통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기업 EPS도 이것저것 다 떼고 나면 지금 전년 대비해서 5%나 감소될 예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럼 주가가 떨어지겠죠. EPS가 떨어지면.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증시에 도움이 되는 거고 협상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죠. 협상 빨리빨리 해가지고 본인들한테 유리한 걸 좀 자리를 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제일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 분들 계시고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장 짜증이 나는 건 뭐랄까요? 알 수 없는 변동성? 경험하실걸요? 가만히 가다가 밑으로 막 내리꽂고 잘 내려가다가 위로 막 솟구치고 이건 트럼프 1기 시대 때 매매를 해본 사람 또 방송을 해본 사람만 그걸 다 감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지 않으면 힘듭니다. 실제로 요즘 수익 났다가도 손실 나고 또 손실 났다가도 수익이 나지만 보통 손실이 많이 나죠. 그런 부분들을 다 케어할 수 있는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 어떻게 조심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에서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월요일마다 합니다. 네, 오전 10시 10분, 저녁 10시에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건 지금 트럼프도 앵커님 말씀대로 시간이 없다. 네, 빨리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다. 물론 중국도 지금 말이 아닙니다. 네, 지금 TV 한번 나왔죠? 그 컨테이너 박스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4층 높이로 쌓여 있었는데 지금 6층, 8층 높이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건 소비를 해야 될 게 미국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겠습니까? 50% 이상 관세가 50% 이상 넘어가면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1000%를 때리든 200%를 때리든 안 삽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 입장에서도 이미 지금 구매해 놓은 게 뭐 한두 달 뒤면 소진을 하겠죠. 네, 3월 달에 다 사재기 하지 않았습니까? 한두 달이면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인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감안할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인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얘기는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시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제 월러 그 총재도 그렇고 월러 이사죠. 월러 이사도 그렇고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그렇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는 발언을 했는데 마스터님이 보시기에는 5월과 6월 중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페드워치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네. 네, 페드워치 보죠. 우리 뭐 제가 뭐 말해봤자 뭐 근거가 없죠. 페드워치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 페드워치 이거 인터넷으로 포털에다가 페드워치 치시면 한글로 치시면 나온다 그랬습니다. 치시면 되고 요게 지금 우리 거꾸로 읽어야죠. 7525가 이게 뭐 7525 뭐야? 아니 그게 아니죠. 여기 마우스로 갖다 대면 여기 나옵니다. 여기 2025년 5월 7일이죠. 거꾸로 읽어야 됩니다. 5월 7일. 당장 이제 코앞이죠. 그때 보면 지금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가 93%가 지금 동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뭐 뒤집을 수는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6월 달을 보셔야 되는데요. 6월 달을 보시면 한 방에 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가 현재고요. 5월 달은 동결로 좀 보고 있는 거고 지금 페드워치 상에서는 6월 달부터 여기죠. 6월, 7월에 내릴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죠. 9월 달에도 내릴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냐? 일단 가봐야 되겠지만 저도 6월 달이나 7월 달에 한번 내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뭐 손이 살짝 까지면 데일밴드 붙이면 되지만 이게 까진 정도가 뭐 조금이 아니라 거의 뭐 손을 못 쓸 정도로 뭐 따끔따끔거리면 소독약 바르고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좀 비겁한 짓을 했죠. 지가 다 망쳐놓고 파월 의장이 금리를 안 내려서 뭐 그렇다고 헛소리 찍찍 했는데 여론들이 팩트 폭격을 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꼬리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럼프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무마를 시키는 상황에서 이제 힘들어 죽겠는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 파월 의장이 그다음부터 물을 안 주면 그다음 책임은 파월 의장 책임이죠.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가 이거 수습을 할 때 수습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지금 보시면 그 만만한 일본조차도 미국이 일본을 진짜 만만하게 보죠. 그 만만한 일본조차도 협상이 지금 원만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일본도 눈치를 챈 거죠. 아, 트럼프가 급하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좀 배짱을 튕기면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 그러면 일본보다 좀 눈치가 좀 뭐랄까 배째를 잘하는 국가들은요. 배째랍니다. 배째. 시간 어차피 니들 시간 없잖아. 근데 그렇게 간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게 계속 딜레이가 되면 결국 트럼프를 뭐라고 하다가 결국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뭔가를 처치해줄 당장 자양 강장제를 줄 수 있는 파월을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파월을 쳐다보는데 파월이 몰라. 제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이제 이게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겠죠. 그렇다 그러면 파월도 이 상태라 본인은 나는 뭐 그런 생각이 없다. 우린 그런 생각이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이 터지기 직전이면 아니 위험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한두 달 내로 이상의 수습이 안 되면 페드도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좀 보험성으로 인하하지 않을까. 그게 제 생각이 아니라 시장에서 보는 생각, 마켓 참여자들의 생각, 경제학자들의 생각,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그 뭐 0.25% 25bp 인하한다고 뭐 큰일이 벌어져? 우리 100만 원, 200만 원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100만 원, 200만 원 갖고서 우리는 뭔가를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몇백억, 몇천억을 다루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게 뭐 0.1%, 0.01%만 달라져도 금액이 확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트럼프가 망쳐놓은 이 상황을 본인이 망쳐놓은 거 압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망쳐놓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그러면 페드도 좀 거들어야 됩니다. 말짱 팔짱 끼고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니까. 그렇게 본다 그러면 6월 달에는 7월 달쯤에 인하를 할 걸로 보이고, 그 시장도 그렇게 보고 있고, 특별한 일 없다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 임기가 내년 이맘때까지죠. 그래서 이제 다들 좀 눈치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 다음으로 내가 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시장 친화적인 말을 하고 있고 한마디로 또 트럼프 눈치도 보고 있습니다. 임명권자 트럼프니까요. 지금 파월 의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겁니다. 본인이 임명해놓고 그땐 잘했다고 뭐 훌륭하다 그래놓고 나중에 비난했죠. 저 사람 때문에 국가가 망가지고 있다고 시진핑이 저게 아니라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됐었던 거니까 지금 그 1년 남은 파월 의장 임기 올 가을부터 면접 인터뷰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들 좀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준 이사들 말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페이드워치 들어가서 보면 아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네,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